이번 시간에는 우리 윈도우 탐색기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색기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죠. 자, 이 탐색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쪽 부분을 보고 우리가 탐색창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요 창을 보고 탐색창이라고 부르는데, 이 탐색창에는 컴퓨터에 존재하는 모든 폴더가 전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쪽에서 특정 항목을 선택했다. 지금처럼 C 드라이브를 선택했어요. 그 C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이쪽에서 표시해 주는데, 이 창을 보고 우리가 파일 영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탐색기라는 거는 탐색창하고 파일 영역하고 그렇게 두 군데로 나눠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탐색기에서는 컴퓨터에 들어있는 파일이 됐든 폴더가 됐든 그런 것들을 계층 구조, 트리 구조로 그렇게 표시해 줘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탐색기 구성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자,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 하나하나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탐색기가 있을 때 우리가 요 왼쪽 부분을 보고 우리가 탐색창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창들을 보고 우리가 파일 영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얘네들의 크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사이에 보게 되면 여기 경계선이 있죠. 요 경계선이요. 요 경계선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지금처럼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나와요.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끌고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요 창들의 크기를 서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탐색창하고 그리고 파일 영역하고 서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요 탐색창 좀 볼게요. 요 탐색창에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모양으로 나와요. 요 앞에 아이콘들이 쭉 있는데 그 아이콘들 앞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까맣게 표시된 게 있어요. 까맣게 표시된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된 게 있습니다. 까만색은 뭐고 하얀색은 뭐냐? 요 까만색은 하이 폴더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걸 전부 다 화면에다 다 표시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즐겨찾기 보게 되면 지금처럼 바탕화면이다, 최근 위치다, 원드라이브다, 다운로드다 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라이브러리도 보게 되면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표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하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화면에는 아직까지 표시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컴퓨터도 보게 되면 컴퓨터에 C 드라이브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다 보여준 거고요. 이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앞에 삼각형이 하얀색으로 돼 있죠. 이 하얀색 삼각형을 내가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까만색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 C 드라이브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표시해 줍니다. 그때 이제 이런 삼각형이 붙어 있는 게 있고 안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삼각형이 또 하얀색 삼각형이 붙었다. 그 얘기는 이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가 있다라는 그 얘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붙어 있는 게 있고 안 붙어 있는 게 있고 있습니다. 이것들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까만색을 내가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숨으면서 그렇게 하얀색 삼각형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서로 클릭할 때마다 색깔이 그렇게 변경이 되더라. 그때 이제 까만색 삼각형이 뭔지 하얀색 삼각형이 뭔지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C 드라이브 보니까 ID라는 이런 폴더가 있습니다. 내가 이 폴더를 선택하고요. 그 상태에서 내가 우리 키보드에 보게 되면 오른쪽 끝에 숫자 키패드 있죠? 거기서 이제 곱하기 표시가 있습니다. 그 키를 내가 한번 누르게 되면 이 폴더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이 폴더를 지금처럼 이렇게 다 보여줘요. 그게 이제 우리 곱하기 표시요. 곱하기 표시는 내가 선택한 그 폴더에 모든 하이 폴더를 다 표시해 주는 거. 한 번에 다 표시해 주는 게 곱하기 표시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텔이라는 요 폴더를 선택하고 내가 키보드에서 더하기 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하이 폴더 그거 보여주고요. 마이너스 키를 누르게 되면 다시 닫아줍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눌러서도 우리가 하이 폴더를 열고 닫고 할 수 있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텔이라는 요 폴더를 선택해 놓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 키보드에 보게 되면 왼쪽으로 가는 방향 키 있죠? 그 왼쪽으로 가는 방향 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상위 폴더로 이동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인텔이라는 거 얘를 열었어요. 열어 놓은 상태에서 내가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닫아줘요. 지금처럼 이 해당 폴더가 열려 있을 때는 왼쪽으로 가는 그 방향키를 한번 누르면 닫아주더라. 근데 지금처럼 이 해당 폴더가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어요. 닫혀 있을 때 내가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상위 폴더로 이동이 되더라라는 거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방향키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가 그렇게 이제 움직여 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인텔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얘가 지금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이 해당 폴더를 닫아주는데 왼쪽으로 가는 그 방향키 말고요. 우리 키보드에 보게 되면 엔터키 바로 위에 보게 되면 백스페이스 바 있죠. 그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게 되면 무조건 상위 폴더로 그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백스페이스랑 요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랑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 폴더가 열려 있으면 해당 폴더를 닫아주더라.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 폴더가 닫혀 있을 때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상위 폴더로 이동이 되더라.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 폴더가 열려있든 닫혀있든 관계없이 우리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게 되면 해당 폴더의 상위 폴더로 그렇게 이동이 된다라고 그렇게 그 두 가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파일이라는 거 얘 좀 클릭 좀 할게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여기 파일 영역에 이 프로그램 파일에 있는 그 모든 폴더를 다 보여주죠. 그때 이제 내가 파일 영역에서 M으로 시작되는 걸 찾고 싶어요. 그럼 내가 키보드에서 그냥 영어 M 눌러주면 됩니다. 영어 M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한 번에 M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객체가 그렇게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M을 또 누르게 되면 두 번째 객체가 선택이 되고 또 누르게 되면 세 번째 게 선택됩니다. 그 다음에 M으로 시작되는 게 없죠.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다시 첫 번째로 다시 이동이 돼요. 이 상태에서 내가 T를 또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T로 시작하는 것들 중에 첫 번째 객체로 그렇게 이동이 돼요. 또 T를 누르면 이제 두 번째 객체로 이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상태에서 A를 누르게 되면 A로 시작되는 곳으로 이동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 파일 영역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영어를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문자로 시작하는 폴더가 됐든 파일이 됐든 그 중에 첫 번째 객체로 이동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앞으로 뒤로 해서 요 버튼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현재 선택한 창에 바로 전 다음 창에서 그렇게 이동시켜 주는 게 앞으로 뒤로 그 단추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주소 표시줄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경로를 표시해 주는 곳이 우리 주소 표시줄이요. 지금은 경로가 내 컴퓨터에 우리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이라는 곳에 들어온 거죠. 여기서 좀만 더 들어갈게요. 여기서 들어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 해당 경로가 이곳에 쭉 표시가 되는데 내가 이 상태에서 다시 프로그램 파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경로에서 요 이름 있죠. 요 이름을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한 번에 프로그램 파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프로그램 파일로 그렇게 이동이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 파일이라고 써져 있고 옆에 보니까 요 까만색 삼각형이죠. 내가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 파일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하위 폴더를 지금처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DVD 메이커라는 거 내가 얘를 선택하게 되면 그 해당 폴더로 이동이 됩니다. 요런 게 이제 주소 표시줄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게 되면 이 곳을 보고 우리가 세부 정보 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부 정보 창에는 선택한 드라이브가 됐든 폴더가 됐든 파일이 됐든 그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속성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표시가 돼요. 지금은 제가 DVD 메이커라는 거 지금 선택해 놨잖아요. 그랬더니 DVD 요 메이커라는 이 폴더 안에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타내 준 거예요. 해서 우리가 탐색창에서 드라이브가 됐든 폴더가 됐든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총 개체 수가 그렇게 표시가 되더라.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이런 파일을 하나 선택하게 되면 이 파일의 이름이 됐든 유형이 됐든 이런 것도 표시가 되고요. 크기도 표시되고 수정한 날짜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만든 날짜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파일이 됐든 폴더가 됐든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마다 이곳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다르게 그렇게 표시가 돼요. 내가 만약에 이런 세부 정보 창을 좀 더 크게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요 경계선 있죠. 요 경계선에서 마우스 갖다 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바뀌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내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해서 우리가 크기 조절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컴퓨터라는 거 여기 있죠. 내가 얘를 클릭하게 되면 그곳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때 이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라는 거 내가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사용된 공간이 얼마인지, 전체 크기가 얼마인지, 파일 시스템은 뭔지, 사용 가능한 공간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드라이브를 선택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요 아랫줄, 제일 아랫줄이 우리가 상태 표시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컴퓨터 상태에 따라서 이런 상태 표시들이 안 나타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상태 표시를 때 이런 메뉴 있죠. 여기 위에 보니까 파일이다, 편집이다, 보기다, 도구다, 도움말이다 하고 이런 메뉴가 있는데 이런 게 안 나오는 그런 탐색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래 말래 그거는 우리가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선택할 때는 요 위에 보게 되면 도구 몸 중에 우리 구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구성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내가 뭘 볼 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뉴 모음이라는 거 얘를 선택해야 얘가 나타나는 거고요. 세부 정보창 얘를 선택해야 지금처럼 이런 세부 정보창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탐색창하고 얘가 선택이 돼야 이 왼쪽에 우리 탐색창 얘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보기라는 메뉴 있죠. 요 보기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이제 상태 표시를 표시할래 말래 요거를 우리가 보기라는 메뉴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구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레이아웃에서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 이 상태 표시는 어디서 선택한다? 보기라는 요 메뉴에서 상태 표시를 여기서 선택해야 되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C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나서 특정 폴더를 내가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 특정 폴더에 몇 개의 항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 줘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특정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몇 개의 항목을 선택을 했는지 그런 것도 이제 표시가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 두 개를 전부 다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상태 표시에도 두 개 항목이 선택됨이라고 나타나고요. 우리 세부 정보 창에도 두 개의 항목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요. 이런 게 이제 상태 표시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C 드라이브로 이동할게요. 이동해서 프로그램 파일 좀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뭐 DVD 메이커 얘 선택할게요. 얘 선택하고 나서 지금 이제 볼 게 얘 볼 거예요. 우리 도구 모음이요. 이 도구 모음 좀 보세요. 지금은 구성이다, 라이브러리에 포함, 공유 대상, 국기, 새 폴더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다른 거 파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 도구 모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도구 모음에서는 현재 선택한 객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능들 있죠.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항목에 따라 이 도구 모음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도구 모음 중에 요 끝에 보게 되면 얘 있어요. 얘를 보고 우리가 보기 형식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여기서 요 옆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해 보게 되면 지금처럼 어떤 형태로 이 파일과 폴더를 볼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해 줘요. 해서 여기서 이제 아주 큰 아이콘이다, 큰 아이콘이다, 보통 아이콘이다, 작은 아이콘이다, 목록이다, 자세히다, 나란히다, 내용이다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 얘가 이제 미리 보기 창이요. 내가 여기서 이제 미리 보기 창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 부분이 생깁니다. 미리 보기 창이 생기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파일을 특정 파일을 열지 않고도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볼 수 있게끔 그런 미리 보기 창을 표시할래 말래 선택하는 게 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글꼴이 있거든요. 글꼴 파일이 있는데 내가 이런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파일에 대해서 다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보여줄 수 없는 게 있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사진이 나타날 거고요. 내가 여기에 만약에 그림 파일이 있다. 그림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 이쪽에 이제 그림이 나타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미리 보기 창이요. 그게 이제 우리 요 도구 모음 요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볼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들 그것들만 이제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탐색창에서 이동하고 나왔죠. 얘요. 요 탐색창이요. 우리 탐색창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탐색기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왼쪽 영역이 우리 탐색창이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하얀색 삼각형이 붙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까만색 이런 삼각형이 붙어 있는 게 있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요 하얀색 삼각형이 붙은 거는 내가 또 다른 폴더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이 폴더를 화면상에 표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삼각형을 클릭하게 되면 하이 폴더가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죠. 표시가 되면서 이 모양이 이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까만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까만색으로 표시된 거는 내가 하이 폴더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이 폴더를 전부 다 화면에 표시했다.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요 까만색 삼각형 얘를 클릭하게 되면 화면에 표시되어 있던 하이 폴더가 싹 다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리면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하얀색 삼각형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요. 그리고 내가 탐색창에서 특정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 숫자 키패드에 있는 이 곱하기 표시 얘를 선택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폴더 있죠. 그 선택한 폴더의 모든 하이 폴더를 싹 다 화면상에 표시해 줘요. 그 하이 폴더의 개수에 관계없이 전부 다 표시해 주는 게 이 곱하기 표시요.
그리고 숫자 키패드에서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위 폴더를 표시하냐 안 하냐 그거 이제 상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하기 빼기 그 기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탐색창에서 특정 폴더를 선택하고 왼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가 있고 백스페이스 얘를 눌렀을 때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백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무조건 상위 폴더가 선택이 돼요. 무조건이요. 근데 이제 내가 왼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 거기에는 이제 상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선택한 폴더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내가 왼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그 선택한 폴더를 전부 다 닫아줍니다. 닫아주고요. 만약에 선택한 폴더가 닫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상위 폴더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탐색창에서 이동이라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정보창이요. 세부 정보창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선택한 드라이브가 됐든 폴더가 됐든 파일이 됐든 그것과 관련된 그런 속성 같은 것들이 표시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세부 정보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내가 탐색창에서 드라이브가 됐든 폴더가 됐든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그 드라이브, 그 폴더에 들어있는 총 개체의 수가 그렇게 표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파일 영역에서 내가 특정 드라이브를 선택하게 되면 디스크에서 이제 사용된 공간, 그리고 사용 가능한 그런 공간도 표시가 되고요. 전체 크기도 표시가 되고 표시가 됐었죠. 그리고 내가 특정 폴더를 선택했을 때는 수정한 날짜가 표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파일을 선택했을 때는 파일 형식에 따라서 표시되는 그런 속성이 전부 다 다르게 그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요 세부 정보 창도 우리가 창 크기를 조절할 수 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탐색기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지금 방금 언급한 거 있죠. 세부 정보 창이 됐든 탐색창에서 이동이 됐든 그 두 가지를 위주로 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머지 것들 언급 안 한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나와요. 나오는데 아까 제가 실제 탐색기를 켜서 전부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니까 해당 내용 교재 보시고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